우리가 어제 이제 집합을 처음 배웠어요. 집합에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문자를 이용해요. 대상이 분명한 모임. 영어로 했을 때 모음의 모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겠죠? 그래서 여기 모임에 들어가는 애들은 요기요. 방향 조심하세요. 원소와 집합이 있을 때 집합 쪽으로 이렇게 입을 벌리는 모양이에요. 이해 가죠? 있으면은 여기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B라는 원소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렇게 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A는 집합 A에 속한다. B는 집합 A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기호를 하나 배웠고요.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이 원소나열법. 같은 것을 X바 X는 점점점 해서 이 뒤에다가 내가 어떤 조건을 붙이는 방식. 지금 같은 경우는 소문자 모음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을 조건제시법. 이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는 방식. 아, 에, 이, 오, 우. 벤 다이어그램 이런 걸 해봤었습니다. 기억나죠? 어제 했던 건데 뭐 그치? 두 번째 하는 얘기는 이제 원소가 이렇게 몇 개 없을 때 세서 딱 끝이 날 때 그때를 유한집합. 대표적인 게 지금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한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자연수 전체의 집합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은 보통 n을 쓰거든요. 그리고 대문자 n과 구별하기 위해서 좀 짝대기를 하나 더 이렇게 긋는 형식을 씁니다. 그 영어로 natural number, 그러니까 자연수거든요. natural, 나뚜루, natural.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natural number 해가지고 보통 n을 쓰는데요. 이건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끝없이 무수히 많은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이런 집합이 이제 보통 무한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원소가 몇 개 하고 다 끝나는 것을 유한집합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지금 방금 언급한 자연수 집합, 이거랑 비슷한 Z라고 쓰는 정수 집합 같은 것도 있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나요? 그 다음에 R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리얼 넘버, 실수 전체의 집합. 모르겠으면 좀 이해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표적인 집합들이 있습니다. 다 무한 집합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예전에는 이런 기호를 썼지만 지금도 이거 인정을 해주려나? 어디 등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옛날에는 공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기호로 썼지만 요즘은 다 그냥 이걸로 통일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0개,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란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요 애들 중에 일부만 잡아서 만든 집합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B라는 집합을 E, I, O 이 세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으로 본다면 이 세 멤버는 다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기호로 이렇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쪽으로 입을 벌리는지 지금 보다시피 집합과 집합 사이일 때 이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부분 집합, 더 작은 집합 쪽일 때 큰 쪽으로 입을 벌리는 모양으로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어제 그래서 여러 개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집합, 어떤 집합이 나오더라도 부분집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어떤 집합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렇게 B도 B의 부분집합 이런 식으로. 무슨 이해 가죠? 어제 배웠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니까 다 이해할 거예요. 여기 이 말이 있었네. 뒤에 가서 이제 명제에서 하게 될 것 중에 하나가 3단노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3단노법 혹시 배웠어요? 윤리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배울 법도 한데 3단노법 뭔데? 그건 기억이 안 난다고?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처음 접하는 3단노법이 그거 아닐까 싶은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되게 처음 접하는 3단노법일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은 A는 B이다. 근데 B는 C이다.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A는 C이다. 이런 논법. 이것을 나중에 이제 명제 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 배우는 부분집합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 뭐일 것 같아요? A는 C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이 부분집합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뜻이. 계란 노른자 마냥. 이해가요? 김밥. 소세지 김밥 마냥. 이해가요? 그러니까 A는 B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A가 단무지고 B가 밥이에요. 이렇게. 근데 B는 C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뭐야? C는 이제 김이죠? 이렇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A는 C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내 안에 너 있다. 유명한 명대사야?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나중에 명제 가면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한 이제 기본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 가나요? A가 B 안에 있고 B는 C 안에 있으면 A는 C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 개념. 요게 교재에는 있었는데 설명을 빠뜨렸군요. 어제 그래서 12쪽까지 해서 마무리를 쳤다. 여기까지가 어제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 7분, 8분에 걸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마저 이 뒷내용을 배우고 근데 너무 짧아서 2단원의 앞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연산의 가장 기본 2가지, 3가지 정도까지는. 어쨌든 AM을 학원 내에서 다 풀 정도는 될 테니까, 그치? 충분하지? 학원 내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숙제가 없을 정도로. 다 풀 정도 되니까 넉넉히 배우면서 빨리 끝내고 PM을 들어가야겠죠. 일단 1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두 집합끼리 서로 같다 라는 개념, 그리고 어제도 살짝 얘기했던 건데 진부분 집합, 이 2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하는 얘기는 한자어를 쓰면은 집합의 상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나도 안 쓰긴 하는데, 나 때는 책에 이렇게 나왔거든. 상등. 상등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서로 같다. 서로 같다인데 요즘은 이런 표현도 아예 안 쓰니까 그냥 서로 같음 이렇게 배우는 거지 뭐. 집합끼리 서로 같다.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같다면 무엇을 만족해야 서로 같은 거라고 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일단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A가 B 안에 들어가고요. 반대로 B도 A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됐을 때. 이렇게 되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임의의 원소
X. 그러니까 A 집합에서 아무나 잡아도 걔가 B 안에 있을 때 A는 B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말인지 가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A 집합에서 아무나 뽑아도 얘도 B 안에 있네. 얘도 B 안에 있네. 얘도 B 안에 있네. 그러면은 A에 있는 모두들이 다 B 안에 있다는 뜻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요? 그럼 요건 이제 반대겠죠. 반대로 B 안에 있는 애 어느 누구를 뽑아도 다 A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둘은 같은 거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렵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면요. 멤버들 하나씩 비교했을 때 똑같으면은 둘이 같은 집합이죠, 뭐. 이해 가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거고, 요거를 쓰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좀 어려운 응용 문제,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거의 뭐 경시대 문제 수준 같은 건데요. 그 정도 풀지 않는 이상은 이거 쓸 일이 없거든요, 이거를. 여러분은 그냥 원소를 하나씩 비교해서 둘이 똑같네. 이쪽도 5개 있고 이쪽도 5개가 있는데 멤버 하나씩 비교했더니 다 똑같네 멤버들이 하면은 둘은 같은 집합 이렇게 보겠다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집합이 같다 다르다를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도 살짝 언급했던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무슨 부분집합? 찐 부분집합. 찐이다 이거죠. 진짜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집합의 원소가 1, 2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두 개. 어저께 이거 부분집합 다 만드는 거 해봤었죠?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마트로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마트에는 두 개의 물건을 팔아요. 카트를 들고 가서 그냥 나오는 손님, 물건을 빵개 사는 손님, 빵개 사는 손님, 물건을 한 개만 사는 손님, 그 물건이 1인 경우와 2인 경우, 물건을 두 개 다 사는 손님. 이런 식으로 A집합의 부분집합은 총 4개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나요? 어저께 해봤었죠? 다 맞은 거 확인했으니까. 그 중에서 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이 셀프. 그 자체잖아요. 처음 거 자체. 그쵸? 그래서 얘를 제외한 이 나머지 셋을 우리가 찐 부분집합 이렇게 부른다 이겁니다.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진짜 말 그대로 부분이라 이거죠. 전체도 물론 부분집합이 되지만 진짜 부분집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찐 부분집합이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13페이지 개념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까요? 연산유형. 유형 8번에 62번부터 62번까지 중에서 둘이 같은 집합인지 다른 집합인지 한번 구별해 보래요. 60번 같은 경우는 A집합의 순서는 좀 엉망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철자 4개입니다. 집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원소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내가 A집합을 1이라고 했죠? 이거를요 2, 1이라고 써도 같은 거예요. 이해 가요? 순서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다시 할게요. 순서상 알죠 여러분? 이 순서상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에서는 점을 의미해요. 그쵸? X는 1, Y는 3. 근데 이거는 순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과 3,1이 같은 점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순서상은요, 순서를 바꾸면 다른 점이잖아요. 그쵸? 둘은 다른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집합은 같아요. 집합은 1, 3을 쓰나, 3, 2를 쓰나, 같은 걸로 취급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은, 멤버들이 쭈루룩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누구입니다. 하고 있는데, 멤버들끼리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고 다른 그룹이 되는 건 아니잖아. 이해가? 자리를 바꾼다고 다른 집합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집합 자체는. 그리고 똑같은 원소를 2번 써도 그냥 한 번 쓴 걸로 취급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2를 2번 쓰고 3을 3번 써도 그냥 같은 집합으로 취급을 해요. 여러 번 써도 어차피 뭐 실질적으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여러 번 써도 같은 걸로 취급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순서가 뒤죽박죽이지만 어쨌든 보면은 M, A, T, H 아닌가요? 그쵸? 4개 철자가. 근데 이제 비집합 역시 X 바 X는 매스의 알파벳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순서가 달라도 하나하나는 다 똑같잖아요. 그쵸? M 있고 A 있고 T 있고 H 있고. 그쵸? 둘은 같은 집합이니까 정답은 N은 B랑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반대로 63번부터 66번까지는 뭘 해볼까? 66번 해볼까? A집합은 원소가 -1과 -2 더하기 1, B집합은 원소가 3B 더하기 5와 9래요. 근데 이 두 집합은 어떤 관계다? 서로 같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63에서 66,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랑 B랑 같을 때라고. 그쵸? 여러분, 이 AM을 하면서 내가 이제 어제도 여러분하고도 상담을 해봤고, 오늘 상담할 사람 아직 남아있네. 좀 이따 상담할게요. 다른 반하고도 상담을 해봤는데, 막 어제도 저쪽 반에서 2개인가를 실수했다라는 말 하더라고요. 한 8점인가 깎였대요. 근데 뭘 실수했냐 물어봤더니 부등호 방향을 잘못 봤어요. 부호를 잘못 봤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AM을 풀면서 그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어제도 한번 쓱 봤더니만 뭘 다 죄다 틀렸어. 물어봤더니 뭐라는 줄 알아? 이것들이 10의 자리만 하는 아닌데? 10의 자리만 계산하는 건데 이제 1의 자리까지 같이 계산했나 봐. 정답 중에 그거 있었지. NC는 30. 그치? 이걸 그렇게 많이 틀렸어요, 이거를. 그런 실수를 없애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이게 쉽다고 막 풀지 말고요. 꼼꼼함을 연습한다 생각하세요. 꼼꼼함.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틀린 거 고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한 번에 올 클리어를 목표로 삼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실수 줄이는 연습을 하라고. 맨날 어제도 뭐 잘못 봤어요. 잘못 봤어요. 안경을 맞춰줘야 되니?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조금 이따 상담할 때 잘못 봤어요 라면 하면은 혼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A랑 B랑 이게 같다고 문제에 나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원소에 마이너스 있는데 여긴 안 보이네. 얘가 마이너스 1인가 보죠. 뭐, 그치? 3B 더하기 5가 마이너스 1인가 봐. 3B는 마이너스 6,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보이는데 여기는 9가 안 보이죠. 얘가 9인가 보죠. 뭐. 그쵸?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은 9. 그럼 2A는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이해 가죠? 그래서 A 값과 B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고 나서 한 번 더 문제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구하는 게 뭔가. 아, 이게 A, B 구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건지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건지 한 번 더 보는데, 아니 얘네들은 뭐가 이렇게 인생이 바빠? 답 쓰느라 바빠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띄엄띄엄 읽는겨? 문제를 잘못 봤어요. 부호를 잘못 봤어요. 더하기인데 빼기로 봤어요. 그 다음 67에서 69가요.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입니다. 어제는 아마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를 해봤던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하여라가 있네요. 69번 하나만 할게요. 좀 길 겁니다. 일단은 집합 자체가 조건 제시법으로 나왔죠. X는 한 자리의 소수. 소수는 약수가 2개밖에 없는 수. 그치? 2, 3, 5, 7, 11, 13, 17, 19 등등등. 그치? 그 중에 한 자리 소수는 2, 3, 5, 7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썼지만 확실히 우리는 조건 제시법보다는 원소나열법이 더 편해요. 보기도 좋고 여러분 이해도 좋고. 그렇죠? 자, 요 집합의 진부분 집합 찾기입니다.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요거의 진부분 집합을 찾으라 이거죠.
근데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런 문제를 요거 딱 구하고 다 풀었다 이러지 말고 제발 문제를 좀 잘 읽으시라고.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트에서 물건 파는 걸로 비교를 했을 때 손님이 아무것도 안 사는 손님부터 4개를 다 사는 건 진부지파 아니잖아. 그치? 3개를 사는 손님까지 다 적으면 되겠죠. 순서대로. 그쵸? 그래서 아무것도 안 사는 손님 공집합. 원래 그래서 부분집합 적을 때는 얘부터 적어요. 보통. 공집합. 1개만 사는 손님. 근데 물건이 4개거든? 그러니까 1개만 사는 경우가 4가지가 있겠지. 2만 사는 손님, 3만 사는 손님, 5만 사는 손님, 7만 사는 손님 이렇게 말이죠. 그쵸? 이거 쓰다 보면 이제 중괄호 치는 거 아주 귀찮아 죽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한 개짜리는 다 샀으니까 이제 2개짜리.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아요? 몇 개인지 알아요? 6개. 2, 3, 5, 7. 2개 고르는 경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있는 거 알아요? 6가지. 모르면 너 하나씩 써야지 어떡하냐. 2부터 할까 이렇게? 이렇게 2부터 시작. 2, 3. 그 다음은 2, 5. 그 다음은 2, 7. 그럼 이제 2를 쓸 수 있는 건 다 썼네. 그치? 그럼 이제 2 없다고 치고 이제 3. 3위는 쓰면 안 되는 거야. 3위는 여기 있어요. 집합은 아까 얘기했죠. 순서 바꾸는 것도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3위는 있기 때문에 뒤로 갈 필요 없어요. 아니, 왼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화살표 이렇게 오른쪽만 쓰면 돼요. 무조건. 3호죠. 그 다음은 3호. 그 다음은 37. 3도 다 했네요. 그 다음 이제 5의 차례. 누구 있죠? 57. 이렇게. 이해 가죠? 이게 이제 우리 마트에서 물건 2개 사는 손님들. 그 다음 이제 3개 차례인데, 3개 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 이제. 3개 할 때는 이제 보통 어떤 방법 쓰냐면은, 4개 중에 3개잖아. 그러니까 하나를 안 사겠다는 거잖아. 큰 거부터 안 사는 거지 뭐. 7을 안 사는 사람, 이렇게. 2, 3, 5. 이해 가요? 5를 안 사는 사람, 그럼 2, 3, 7. 그 다음에 3을 안 사는 사람, 2, 5, 7. 마지막 2를 안 사는 사람, 3, 5, 7. 하고서 세봐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15개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15개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혹시 빼먹은 거 없나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곰방 배울 거예요. 곰방. 이렇게 해서 69번의 정답은 이걸 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쓰는 순서도 좀 배워야 되고요. 쓰는 요령이랄까? 몇 개 있는지 같은 것도 다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방금 얘기한 이게 왜 15개지? 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배울 거고요. 이걸 배우면 이제 1단원이 끝나요. 금방이죠, 1단원이.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2단원을 앞에 조금만 나갈게요. 조금만 나갈게요. 조금만. 그리고 시간을 많이 주고 여러분 학원 내에서 A, M 다 끝내고 집에 갈 수 있게. 방학이니까 이렇게 여유 부리는 거지. 계약하면 여유가 좀 없긴 해. 그렇지? 바쁘잖아. 애들 삶이 바빠가지고. 진짜 바쁜 게 이해가 가는 게 우리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수행평가가 없었어요. 나 때는 그냥 숙제가 있었지 수행평가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느라 바쁘죠, 여러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요즘 애들이 공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순공 시간이 없거든요, 애들이. 학원 다니고 인강 듣는 시간은 있지만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확 줄어든 거야,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못해. 순공 시간을 좀 늘려줘야 되거든. 내가 억지로 늘려줄게요. 토요일, 일요일 날 1시간 이상씩 순공 시간 드릴 테니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때 이용해서. 14페이지에 있는 1-5는 부분집합 개수 구하기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죠. 개수만 알고 싶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쓰시오라는 문제라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노가다라는 거예요. 노가다. 이해 가죠? 그냥 직접 다 구해봐라라고 하는 건 공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죠. 적당한 요령을 통해서 지금처럼 다 하나하나 쓰라는 얘기인데 이건 개수만 알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부터는 응용이 많이 된다는 거거든요. 응용, 활용이. 일단은 지금처럼 원소가 4개이네. 진 부분집합이 아니라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하나 더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여기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쵸?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이제? 16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왜 원소가 4개인 애들은 부분집합이 16개가 되는 거지? 이것을 이제 공식화하겠다는 거죠. 잘 보시면 이래요. 여기 중에는 원소와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원소 2가 들어가 있는 거. 얘예요. 보여요? 원소 2가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 몇 개예요? 8개예요. 그렇죠? 만약에 원소 3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일 것 같아요? 3이 들어가는 거. 얘죠? 3 여기 들어가 있네. 여기 있네. 3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죠? 3이 그렇죠? 3이 들어가 있는 건 몇 개 있어요? 8개입니다. 방금 내가 얘기한 것들을 응용해서 이제 공식화 하나씩 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처럼 원소가 4개인 애는 부분집합이 16개다. 왜냐하면 원소 2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부분집합 중에는. 이해 가요?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 원소 2가 이 부분집합 중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요. 이해 가요? 그 다음에 원소 3도 마찬가지로 각각 2가 있고 3도 있는, 2는 있는데 3은 없는, 2는 없고 3은 있는, 2도 없고 3도 없는 그런 부분집합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5도 마찬가지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7도 마찬가지로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왜 이러냐 이거? 몇 개겠냐는 거죠 이게. 각각 두 가지씩 계속 추가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16개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간단하게 요것만 들어볼까요? 요거 2, 3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이 집합의 부분집합은 2도 있고 3도 있는 2, 3, 2도 부분집합이고 2는 있고 3은 없는 2만 있는 얘도 부분집합이고 2는 없고 3은 있는 얘도 부분집합일 거고 2도 없고 3도 없는 공집합도 부분집합일 테니 얘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총 4개군요.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2의 제곱계. 원소의 개수가 4개니까 2의 4개 곱해서 16, 16개.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이거를 수학자들, 수학 좀 치는 애들은 이걸 이렇게 멋들어지게 쓰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이죠. 수학의 문외한들, 문외한 쓸 수 있어 한글로? 한자는 너무 에바니까 한글로.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 이렇게 실업계, 문외한, 그 문외한이야? 문외한이야? 알겠지? 수학의 문외한 학생들은 이렇게 기호로 쓰고 너무 멋있게 쓰는 거 힘들다고요. 그냥 편하게 합치다 우리. A집합의 원소가 1, 2, 3, 4에서 N. 이게 그냥 우리 그냥 N개 있다라는 뜻을 쓸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N개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원소가 N개 있을 때 다른 말로 뭐냐면은 좀 어려운 말 이렇게 쓰는 거죠. A집합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이해 가요? 그러면은 이 A에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고요. 몇 개 있는 거야? 2에 N제곱개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좀 멋있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2에 이렇게. 이해 가요?
원소가 4개 있어? 2의 4제곱 16. 원소가 2개 있어? 2의 제곱 4.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써가지고 16개 있는 거 맞네. 4개 있는 거 맞네. 이렇게 확인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다 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빨리 푸는 법이 있다 보니 문제를 꼬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를 문제 꼬기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쓰는데 한참 걸리니까. 근데 이거는 답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요거로만 문제 내면은 너무 금방 답을 내서 쉽게 풀어버리잖아. 그러면은 고등수학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를 꼬는 거죠. 계속 꼬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워져요. 점점. 공식이 나와가지고 답을 금방 내는 문제일수록 뒤에 가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응용도가 확 높아집니다. 일단 요건 이해 갔나요? 왜 원소가 4개면 16개인지 이해 갔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치? 2가 있는 거, 2가 없는 거. 2가 있는 거 절반, 2가 없는 거 절반. 3이 있는 거 절반, 3이 없는 거 절반. 이런 식이니까 둘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걸 조금 응용해서 그러면 A에 진 부분 집합은 몇 개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진 부분 집합 용어로 배웠던 거니까. 찐 부분. 하나 빼는 거라며. 야, 너는 빼야지 놈아. 네가 어떻게 부분이냐 전체지 해서 너는 빼야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를 빼요? 이 중에서 한 개를 빼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는데 요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혹은 특정 원소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굳이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 ABC 마트에는 5개의 운동화를 팔아요. 이렇게. 이해가요? 근데 우리 가족끼리 쇼핑을 갔어요. 마찬가지 카트를 들고 운동화를 사올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나 이 운동화는 반드시 사야 돼. 그리고 이거는 사면 안 돼. 이거는 물 빠져. 사지 마. 요거는 요즘 이거 꼭 사야 돼, 이거는. 이건 반드시 사야 되고, 이건 반드시 사지 말아야 하는, 다시 말해서 부분집합 중에 얘는 원소로 있고, 얘는 원소로 없는 그런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구하시오. 이런 겁니다. 이해 가나요? 누군가는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부분집합.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본다면은 이 중에 5가 들어가고 7은 빠져 있는 그런 부분집합은 이 16개 중에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6개를 다 쓰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고르는 거는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라니까요. 그건 기계가 하는 일이라고요. 기계한테 시키면 이거 다 구하는데 1초도 안 걸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시키면은 1분 걸리잖아. 그쵸? 졸리면은 물 먹어. 냠냠냠. 쩝쩝쩝. 내가 먹는 거 갖고 뭐라고 안 그러잖아. 내가 사줄 수 없으니 니네가 사 먹으라고. 어저께 안 갖고 갔던 친구한테는 선물로 줘야겠죠. 랜덤이에요. 복불복이라고. ASMR. 두 개를 줄게요. 거부하지 마. 아, 어지러워. 너 때문에 내가 고기 흔들어. 어떡해. 이거 생김새가 토맛이다, 이거. 주황색에 점 찍혀있는 토맛이에요. 빨간 거는 아마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아마 시나몬? 그거 맛있지? ASMR 저 마이크다 뭐 쩝쩝대 한번 먹어. 삼켜. 응? 감이 졸고 있어? 졸기만 해봐도 그냥. PPL. 이게 하면 PPL 되는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또 있으니까. 먹었어? 토맛 먹었어? 어딨어 토맛? 빨리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야, 저게 설마 저게 설마 진짜 토를 갖고 만든 건 아니잖아, 그치? 맛이 약간 좀 짜고 뭐 맵고 무슨 맛이에요? 시큼하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진짜로. 아, 안 보여. 아, 나 노안이 왔나 봐. 안 보여. 응? 인그레디언트. 이게 재료, 슈거, 콘 시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만 나와 있다고요. 어때? 괜찮아? 응. 자기 학계지 이제, 그치? 졸아, 졸기만 해봐줘 그냥. 이걸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할게요. 지금 이 중에서 5가 들어가 있고 7은 빠져 있는 거. 이거는 일단 이렇게 색깔을 달리 해야겠네. 그치? 5는 있고 7은 없잖아, 여기서. 그치? 5는 있고 7은 없다. 그치? 5는 없고 7은 있다. 아, 이건 7 들어갔네. 이거 5는 있고 7은 없다. 끝났다. 그치? 그러면은 4개밖에 없네요. 이걸 이렇게 할 거냐고요, 지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거야, 나올 때마다. 다 찾고 하나씩 또 볼 거야? 그게 아니라 어차피 부분집합은 요 안에다가 숫자 쓰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숫자는 뭐만 써야 돼? 저거만 써야 돼요, 부분집합이니까. 그쵸? 근데 5는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5는 이렇게 미리 써놓는 거고요. 7은 어차피 빠질 거니까 7은 어차피 빠질 거라고요. 그럼 이 안에 쓸 수 있는 남은 여부는 2와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3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3이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면은 4가지 아니겠어? 라는 거죠. 이제 2가 있다 없다 2가지, 3이 있다 없다 2가지, 4가지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 무슨 말인지? 어차피 이 안에 5는 있고 7은 없을 테니까.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1은 있고 4는 없을 거니까요. 남은 원소 3개. 2를 쓸까 말까, 3을 쓸까 말까, 5를 쓸까 말까라서 2를 쓸까 말까, 3을 쓸까 말까, 5를 쓸까 말까를 고민하는 방법의 수 8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세면 이제 더 복잡해지는 옵션을 갖다 붙여도 척척척 계산을 해내는 거죠. 다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이 기계들은 이걸 다 구해놓고 정말 시키는 걸 한다 이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체크해서. 근데 그거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인간이 푸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저거를 풀기 위한 나름의 아이디어, 나름의 알고리즘화 하는 거죠. 이것들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거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식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여러분 인간 만들어주는 과목이라고. 기계에서 인간 만들어주는 과목입니다. 수학은. 자, 그러면은 지금 방금 설명한 걸 바탕으로 유형 10번, 11, 12까지 풀고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문제 풀 시간을 먼저 한 조금 주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2단원을 앞부분 조금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볼게요. 유형 10번 문제 70에서 73. 다음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래. 2의 몇 승? 나 승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2의 몇 승? 이해 갔어? 2의 몇 제곱? 예를 들어서 71번. 71번은 이게 조건 제시법으로 되어 있죠. x는 6의 양의 약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쓰는 게 더 이해가 좋아요. 그렇죠? 1, 2, 3, 6이라고.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한참 하던 겁니다. 6의 양의 약수 개수를 구하는 법도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이걸 아이고 소인수 분해하여. 그치? 지수가 각각 1이니 여기에 1씩 더해서 이렇게 하다 배우지 않았어요? 2 곱하기 2에서 4. 그래서 4개가 나오는 거죠, 확실히. 일일이 쓰지 않고도 4개인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원소가 4개가 나오는 이 집합에 이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이것의
부분집합 계속 찾는 겁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끝까지. 그럼 뭐 한다고? 2의 4제곱 16개 이렇게 쓴다 이거죠. 이해 가죠? (73번은) 조심하세요. 73번은 x바 x는 티처의 알파벳인데 아까 집합할 때 얘기했죠. 똑같은 알파벳이 2번 나오는 거 한 번 취급하는 겁니다. 이 티처 영어 단어에 2가 2번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알파벳이 7개가 아니에요. 알파벳은 6개입니다. 이해 가죠? 6개 갖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2의 6제곱 64개죠. 이것도 분명히 시험에 나왔으면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아, 선생님 잘못 봤어요. 진짜.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상담할 때 잘못 봤어요 라는 말 하기만 해가지고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진짜 잘못 봤다고? 얘들은 나중에 이렇게 사람 죽여놓고 어휴 잘못 찔렀어요 이게 살 놈들이 놈들은 뭐 그렇게 잘못 봐. 맨날 잘못 봐. 한 100문제 풀었을 때 한 문제 실수하는 게 잘못 보는 거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는 거야.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이해가? 니들은 10번 중에 한 번이잖아. 그치? 그럼 안 되지. 100번 중에 한 번 정도 해야 아 실수구나 하는 거지. 74에서 77 진부분집합 개수래요. 그러니까 아까보다 1을 빼야 하는 거 이해 가죠? 예를 들어서 77번? 어저께 했던 거다. 그치? 기억나? 100보다 작은 12의 배수. 어휴, 함정이 하나 숨어있네. 또 얘를 잘못 봤다고 하겠지. 이게 작은이야. 100이 아니라고. 100은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 몇 개라고 푸는 거야? 그냥 8개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죠? 99 나누기 12의 가우스인 겁니다. 이해 가요? 네, 99 나누기 12의 가우스인 거예요. 어저께 배웠잖아요. 배수 찾는 법. 1부터 n까지 배수 찾는 법 배웠으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물론 8개죠. 96까지니까 12부터 8개의 원소를 갖는 거면 와, 천 놓친다. 아싸 신나. 천 놓칠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 신나잖아. 나이트 온 거 같잖아. 클럽에 온 거 같잖아. 이렇게. 불이 번쩍이면서 똑같아 클럽이랑. 게다가 비까지 내리잖아. 워터밤이에요. 워터밤. 워터밤 가고 싶다. 부분집합은 몇 개? 원소가 8개짜리니까 얘는 써줘야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12 이렇게 써줄까 이렇게? 어? 이렇게 8개 있는 거니까 2의 8제곱기 얼마죠? 256개인데요. 지금 찾고 싶은 건 그냥 부분집합에는 이제 찐이었으니까 그치? 찐 찾고 싶은 거니까 256에서 1을 빼야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배워야 될 텐데요. 무조건 1 빼는 게 아니긴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끝까지. 그런 게 있어 나중에. 함정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1 빼면 돼요. 255개입니다. 함정 문제까지 다 언급해주면 좋겠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까먹는단 말이야. 문제를 봐야지 기억한다고. 문제를 봐야 아 맞다 이런 거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죽어봅시다. 그 다음 유형 11번 78에서 80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집합 이런 거 말이에요. 거기 집합이 일단 2, 4, 6, 8, 10 5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는데요. 79번 할까요? 가운데 거 2와 6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 있냐고 찾는 겁니다. 그럼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카트에 2와 6을 미리 이렇게 담는 거예요. 어차피 담겨 있지 않겠냐는 거죠. 야, 너 가서 이거 2개는 꼭 사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럼 나머지인 4를 써 말어. 8을 써 말어.
10을 써 말어. 3개의 원소를 쓸까 말까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어쨌든 이렇게 쓰면 무조건 다 부분집합이 되니까. 그리고 2, 6은 반드시 포함되니까. 따라서 4를 쓸까 말까 선택하는 방법이 2가지. 8을 쓸까 말까도 2가지. 10을 쓸까 말까도 2가지이므로 총 이 부분집합은 8개가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81에서 83도 뭐 비슷하니까 일단 넘어갈까요, 이거? 자, 그럼 유형 12. 여기에 유형 12에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뭘 쓰려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계산 안 돼가지고 답이 얼마가 이렇게 보는 거야? 나는 웬만하면은 칠판에다가 답을 안 적어주려고 해요. 왜냐면 답을 베끼거든, 애들이 그냥. 그치? 이렇게 열심히 써주면은 열심히 쓴 거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하면 16이구나, 16. 아니, 왜 받아쓰기를 하고 있냐고. 이거 수학 시간이야. 국어 받아쓰기 시간이 아니라 수학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풀이만 적어주는 게 원래 맞아요, 사실은. 답을 적어주면 절대 안 돼. 니들은 답만 적거든. 그리고 맞았다고 해. 맞았다 동그라미. 이러고 있다,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원래는 책에다 푸는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책에다가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내가 저기, 인스타를 가끔 카톡으로 보내면 안 뜨던데? 링크 제한 걸어놔서 그런가? 나중에 내가 단톡방에 올려줄게요. 내가 얼마 전에 봤던 강남의 모 수학학원 원장이 해주는 말. 서울대 가는 애들은 절대 책에다 풀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애들 다 책에다 안 푼대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수학 문제를 책에다 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푸냐고요? 노트는 어디다 쓸 거야? 노트에다가 풀어요, 이렇게. 답을 적고. 답만 따로 적는 노트가 또 따로 있대요. 막 풀고 답이 3, 1번에 3 이렇게. 막 풀고 답이 2번은 2 이렇게. 요거만 갖고 채점을 이렇게 한대요. 틀린 게 있잖아? 그러면 틀린 것만 문제집에 표시한대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틀린 거를 이 책을 보고 다시 푼대요. 그래서 다시 적는 거죠. 다시 푸는 법, 다시 푸는 뭐 답안지 해가지고 1번에 3이 아니라 5네. 이러면서 그리고 다시 또 채점해서 또 틀리면은 또 틀렸다고 표시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럼 이 틀린 거 또 푼다는 거죠. 계속 설명을 듣고 이해했어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푼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래서 같은 문제를 3번, 5번, 10번 푼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남는다는 거죠, 머릿속에. 딱 생생하게 눈을 감으면 막 기억이 나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눈을 감아도 기억날까 할 정도로. 이것만 봐도, 숫자 하나만 봐도 기억난다 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지 딱 받으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풀어봤던 거다. 이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봤던 거는 푸는 거 얼마 안 걸리고. 시간을 단축한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답을 적어주면 안 돼, 그래서. 이걸 주면 안 되는데? 중요한 표현 하나를 배울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라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3단 문법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A는 X 안에 있고 X는 B 안에 있고,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에요. X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X는 A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원소가 1, 2, 이쪽에 원소가 1, 2, 3, 4, 5라고 한다면 이게 어떤 느낌이 있겠냐는 거예요, X집합이. X집합은 1, 2, 3, 4, 5의 부분집합으로서 1, 2라는 원소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얘는. 따라서 X는 어떤 느낌이냐면 1, 2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추가하고 싶다면 이 중에서만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X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이냐? 남은 원소 3 넣어 말어. 4 넣어 말어. 5 카트에 담어 말어. 담어 말어 2가지. 담어 말어 2가지. 담어 말어 2가지를 곱한 경우 8가지. 이 X집합을 정하는 방법이 8가지가 있어요.
이해 가요? 네, 이 표현 방식이 요거를 조금 더 멋지게 적어놓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84번 보다는 84번 할까 차라리? 빈칸 채우기. 1, 2, x, 1, 2, 3, 4 이므로 누구와 누구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다? x는 보다시피 1과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인 거고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건 3, 4이므로 두 개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 전체 4개 중에 요 두 개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2의 4개 중에 고정된 개수 빼기 해서 2에 제곱해서 4가지 하는 건데요. 꼭 이 빈칸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잘 못 풀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건 이미 넣어놨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원소가 아니다 끝내자. 더 질질 끄면 더 졸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